소리 없는 암으로 불릴 만큼 증상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 암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10년이 지나더라도 완치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평생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김영민 교수입니다. 전 단계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암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전 단계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꾸준히 관리를 받고 검진을 받으시면서 암의 조기 발견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돼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진단적 목적인 초음파의 기술이 발전해서 사이즈가 0.5cm 미만으로 작은 경우에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 진단을 위해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갑상선 암도 다른 암들과 마찬가지로 임파선이나 폐 그리고 뼈 등의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상선 암은 소리 없는 암으로 불릴 만큼 조기에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검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사이즈와 위치에 따라서는 바로 수술로 진행하지 않고 능동적 감시라고 해서 지켜보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위치가 안 좋다고 하는 거는 이제 신경이라든지 기관지 등 주요 구조물에 인접한 경우에는 수술을 빨리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사이즈가 1cm 미만인 미세유두암인 경우에는 위치가 그런 주요 구조물과 인접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추적 관찰을 하다가 진행되면 그때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흉터가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하기는 어려운데요. 일단 드러나는 곳에 남지는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시경 수술이나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접근하는 위치가 겨드랑이 쪽이나 또는 가슴 쪽을 통해서 이제 절개를 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경부 쪽에는 흉터가 남지 않는 수술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는 입술 안쪽으로 통해서 하는 수술법도 개발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흉터가 모두 가려지는 부위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른 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몸에 쬐서 하는 방식인데요. 갑상선 암에서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를 액체나 캡슐 형태로 경구 투여해서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그 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O와 X가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샤워라든지 가벼운 운동이라든지 가벼운 대화 정도는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회복 기간에 무리하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한다든지 오랜 시간 동안 목소리를 쓰게 되면 목소리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과격한 운동 같은 경우는 몸에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완벽하게 일상생활로 돌아간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개인의 편차가 크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 본인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리해서 말씀을 하시거나 운동하는 거는 조금 어렵지만 가벼운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마사지 이런 것도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아무래도 수술 주변을 마사지 해주게 되면은 수술에 발생할 수 있는 조직의 유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하고 퇴원하실 때에 목 주변의 목 움직임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마사지 같은 것을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조류는 요오드가 굉장히 풍부한 음식이고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저희 몸에 해로운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방사선 요오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요오드 섭취로 인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 요오드 치료 2주 전부터 식이요법을 하게 됩니다. 저요오드 식이요법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은 금기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이후로는 다시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한 해조류 섭취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 이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어떤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호르몬 복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 때문에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몸에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는 것이 맞고 반대로 갑상선 엽절제를 한 경우에는 반이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의 기능에 따라서 온전히 보존이 되는 경우라면 약을 평생 복용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남아있는 쪽에서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 복용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갑상선암의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로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방사선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다른 치료 목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확실히 갑상선암의 유병률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갑상선 유두암 또는 갑상선 수질암 같은 가족력으로 생길 수 있는 경우에도 갑상선 유병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예방법이 없는 것이 문제일 수 있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검진 시에 갑상선 초음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재발을 빨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갑상선암은 천천히 자라는 거북이암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천천히 자라는 만큼 재발도 천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처음 수술받고 15년 만에 재발을 해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암은 10년이 지나더라도 완치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고 주기적으로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검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갑상선암 진단 후에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알려진 바대로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은 암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의료진을 믿고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받으신다면 일상생활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